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중계 있었나요? 수중에? 아, 수요일날 네. K3 리그 중계 하나 하고 왔고요. 네. 아니, 저 대학리그 중계하시면서 한번 좀 슬쩍 언급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언급을 하려면 광고가 들어오나요, 혹시? 아니요,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네. 그 경기 시작 5분 전에 딱 들어가서 네. 휘슬 불면 바로 끝냅니다, 방송. 아, 그래요? 아니, 하면서 뭐 나무가 참 울창하네요. 이때 나무 위키 라디오를 들으면서 방송을 하면 참 이런 식으로 슬쩍 언급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굴비 없듯이 잘 끄시네요. 괜찮잖아요, 이거. 아니, 됐고, 상호 씨 뭐하고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요즘 본인이 진행이라서. 아니. 좀 약간 민감하신 것 그게 같아요. 아니라 상호 네. 씨는 뭐하고 네. 지냈습니까? 아, 일주일 저는 동안. 이제 주중에, 당연히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컨텐츠 준비했고, 다른 날에는 평소 때처럼 독서실 나가서,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도전. 어제 이제 어제가 며칠이죠? 어제가 17일. 17일이네요. 9월 17일 금요일에 저희 1회가 드디어 맞습니다. 업로드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 1회를 듣고 넘어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바로 2회 주제 들어가 볼까요? 아,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거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우리가 녹음하던 그 스튜디오. 네네.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갖고 원래 스튜디오가 지금 쉬는 바람에, 여기가 어디죠? 자몽 스튜디오? 여기 지금 서초 신만포 미디어 자몽 스튜디오의 협찬을 저희가 사비로 드려서 협찬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죠. 사비를 드려서 예전내선 지금 아닌가요? 이분들이 네. 협찬을 받았다고요. 아하, 네.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급하네요. 네. 아니, 첫 방송이 나가고 다 들으셨잖아요. 아, 맞아. 네. 첫 방송 얘기를 좀 할까요? 좀 살짝? 하고 좀 넘어가죠. 네. 워밍업을 좀 해야 되니까. 맞아. 네네. 어떠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그 첫 방송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사실 우리가 첫 방송 때는 분위기 좋게 다 녹음을 즐겁게 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저희가 갈매기살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야, 이거 재밌게 하긴 했는데 이거 과연 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우려를 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죠. 네. 다 잘려나가지 않나. 다 잘려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일 걱정됐던 멘트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창씨 개명 멘트였고, 두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 멘트였는데, 그게 두 개가 다 나갔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떠드니까 네. 그분들이 그걸 못 잡은 거예요. 편집점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도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지. 체계적으로 하면 팟캐스트가 아니지.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1회를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2회로. 이번 주 주제는 세기의 사랑. 근데 저희 소개를 안 했잖아요, 근데. 또 자기 소개를 또 해요? 아무래도 그 그치. 1화 때에 비해서 멤버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한 명이 빠졌지. 지금. 네, 지금 한가위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이번 주에 노재엽 씨가 진행을 맡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자꾸 버벅됩니다. 배에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지금. 왜냐면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저희 이거 3명 포함해서 함태현 씨까지 같이 4명이서 했는데, 오늘 함태현 씨가 이제 부득이 한가위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과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녹음이 좀 빠지게 됐고요.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하게 되면 노재욱 씨가 민감해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매화 시작할 때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짧게 저번처럼 길게는 말고 짧게, 그러니까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누구 시작을 해서? 네, 글 쓰는 부산 남자 노지욱입니다. 오늘도 참석했습니다. 네. 전가요? 네, 소개하시죠. 네. 아이탑 21에서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이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차기 행정안전부 주사보 이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보면은 주사보 뭐야? 8급, 7급, 9급. 9급이 주사보를. 매미티군요. 네. 사무관은 높은 건가? 사무관은 이제 5급이에요. 까마득하신 분들. 그럼요. 예.
그 미치 주무가. 네네네. 아예 이제 5급은 이제 시작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네. 뭐 넘어가시죠. 상우 씨가 그냥 진행하세요. 나 뭐. 아니 왜? 아니, 자신감 있게 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럼 왜? 진짜 지금 구멍이 많이 뚫렸어.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니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선장이 그 지휘봉을 항해사한테 넘긴 게 어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정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요?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우승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승자가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 걸로. 어차피 우리는 다 말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예, 우승한 그거를 보상을 네. 진행으로 주는 게 어떻나. 전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초대 우승한 기념으로 오늘 2회째 진행을 맡게 됐는데 초반에 좀 힘드네요. 네. 우승자가 자기 특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참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네. 아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네, 끝까지 뭐 한번 해봐야지.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상우 씨?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 끄트머리에 노재욱 씨가 여행지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이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서 요즘 그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좀 많이 좀 흉흉하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희 오늘 이번 주 나무위키 라디오는 이런 이혼율을 좀 낮추고자 세기의 사랑 어떤 커플들이 있었나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율이 높아요? 난 내가 정하지 않았나 이거? 나는 그런 의미로 정한 게 아닌데. 정한 사람은 그냥 던졌는데 진짜. 그냥 애드립이지 형. 진짜. 센스가 없어. 무슨 이혼율 드립이 나오네. 아니 나는 그냥 이제 가을이고 뭐 선선해지고 하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긴 한데. 상우 씨는 칠 거면 기왕이면은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타는 사람도 좀 이거 좀 듣고 또 가을하면 또 연인의 그 자리가 또 필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또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되고. 정말 일관되게 밀어붙이시네요. 왜냐면 우리 PPL 들어와야 되잖아요. 디오 이런 데서 이거 노리고 PPL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왜 이혼 드립을 치냐고. 세계의 사랑 아니에요. 세계의 사랑이. 그럼 이혼하신 분들은 세계의 사랑도 못 누려? 아니, 나는 되게 좋은 의미로 세계의 사랑을 정했는데.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혼이 뭐가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게 아니라. 저 죄송한데 혹시 이혼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저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나는 이제 가을이니까. 진짜 그런 의미로 정한 거였어. 그쵸? 가을 타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거 노재욱 씨가 정하셨으니까 노재욱 씨가 그럼 진짜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거는 나는 진짜 가을 타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당신처럼. 나 갑자기 물귀신이야? 아니, 난 솔직히 당신을 생각하고 정했어. 저 왜요? 왜? 이제 우리도 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사랑 얘기 좀 하고. 상우 씨 뭐. 우리 사람들, 난 상관없는데, 근데 형 아까 방금 전에 바로 본토크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 나가는 거죠, 하나. 저도 뭐 팟캐스트를 뭐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거죠. 네. 한 명이 빠져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 네.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한 명의 빈 멘트 자리 충분히 채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라 한태현을. 빠진 사람이 한태현 씨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 얘기 좀 하자고. 좋아요. 상우 씨. 저요? 뭐 독서실에 뭐 있어요? 독서실은 저 남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가 나뉘어 있어요. 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좋아했던 여성분이 계십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백양초등학교 6학년 3반이었는데. 이름 뭐야? 그냥 까요, 여기서. 이름이요? 김민희 씨라고. 김민희? 네.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연락을 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눈이 좀 커졌더라고. 근데 좀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가지고. 왜냐 쌍꺼풀이 너무 두껍더라고.
아니 지금 김민희 씨가 들으면 놀라겠어. 아, 김민희 씨가 이걸 왜 들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야? 왜냐면 모쏠이지. 네, 맞아요. 얘기했잖아. 저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백양초 그 당시 유명했어요. 이상우 김민희 열애설이 거의 지금 홍상수 김민희 열애설급으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어요. 자, 끊고, 편집 좀 잡았습니다. 여기서 딱 끊고, 뭐, 연즉 씨는, 뭐, 어때요? 저는 지금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고요. 좀 오래됐잖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아요? 좀 나죠.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 3년째가 되네요. 나이 차이도 좀 나고요. 몇 살 차이죠? 6살 차이 납니다. 뭐 소개로 만난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이제 같은 동아리 하다가 거기서 만난 거거든요. 이제 밴드 활동하면서 거기서 만난 건데 이제 사귄다고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선배나 후배들이 저보고 많은 얘기를 했었죠. 6살 차이가 나니까. 형 그럼 그때 만났을 때가 형은 몇 살이었어요? 저는 26살이었죠. 아, 그럼 여자친구는 20살? 네네.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대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현직 씨가 그 약간 이한휘 씨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한이요? 이한휘 씨가 그거 아시죠? 19살 연하랑 재혼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것도 세계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19살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본인 얘기 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것이 그 진행자의 특권인가요? 진행자의 특권. 저는 이제 사실 왜 세계의 사랑을 했냐면 주제를 택했냐면 뭐 이제 최근에 좀 헤어졌어요? 아니요. 좋은 감정이 생겨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자친구예요? 아니, 뭘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왜? 한 지금 뭐, 한 달도 채 안 돼. 진짜요?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 작년에. 아니, 됐고요. 오늘의 주제. 세계의 사랑입니다. 야, 뭐 이런 진행이가 있어. 자, 상호 씨는 누구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주? 참. 여러분 혹시 그 부적절한 관계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로. 그 부적절한 관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바로 빌 클린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이분이 쓴 보고서를 제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입수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주 뭐 구체적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그 썰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1995년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생후 8개월 때였는데 이때 그 연방정부가 이때 파워업으로 좀 문을 닫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백악관 내에서 뭐 직원 생일 파티가 있었나 봐. 그런데 이제 르윈스키랑 클린턴이 우연히 이제 비서실장 방에서 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르윈스키 이분이 되게 여우인 게 이때 클린턴한테 자기 이제 상의 뒷부분을 살짝 올린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서 이제 속옷 팬티로 연결되는 속옷끈을 보여주며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클린턴한테. 네. 보고서가 되게 디테일하게 써있죠.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되게 놀랐어. 그러면 야, 이 정도까지 있었나? 저는 이제 보고서라길래 보통 어디다 올리는 문서를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뭐 누가 누굴 유혹했다 정도로 써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그날 저녁 8시 화장실에 가던 이제 르윈스키가 한 번 더 클린턴이랑 마주쳐요. 복도 빈방에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르윈스키는 난 당신한테 반했습니다. 먼저 꼬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이제 덥석 물죠. 르윈스키를 서재로 데리고 간 뒤에 키스해도 되냐? 좋다. 둘이 키스합니다. 2시간을 했나봐요, 키스를. 밤 10시쯤에? 아니, 죄송해요. 계속 얘기해요. 2시간, 네네. 저 흥분되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아무튼, 대단하네요. 그 2시간 뒤에 키스를 2시간 동안 하고, 이제 클린턴 집무실에 혼자 남았는데, 클린턴이 르윈스키한테
다시 서재로 가자. 서재가 뭔데? 왜? 서재로 가서 이번에 또 키스를 한대. 그리고 네. 루인스키가 재킷 단추를 불자 클링턴은 루인스키의 브래지어를 벗겨서 손과 입으로 루인스키의 유방을 애무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장면이 되게 좀 에로틱한 게 도중에 이제 클링턴한테 전화가 와요. 하원 의원한테. 네.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클링턴이 루인스키의 야, 이거 조금 읽기가 조금 그러네. 좀 자체 필터링 해주세요. 돌리던가, 뭐, 비유를 하시던가. 아니, 이걸 돌려서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럼 이거 본인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포장을 해볼까요? 도중에부터 밑에. 어딘지 한번 볼게요. 도중에 클링턴은 거기부터거든. 아, 그러네요. 이거 포장할 수 있어요? 돌려만 할 수 있어? 한번 돌려보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 이제 하원 의원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던 이제 행위들을 멈추지 않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어갔고, 그러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사랑해주면서 이제 관계를 지속해 나간 것 같네요. 행위를. 저 이 이상으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사랑을 나눴다. 아니 근데 그 정도로만 포장을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포장을 하기에는 그러면 이거 금방 끝나요. 아마 그거 지금 A4 용지에 5장 준비해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거 이제 방금 한 것처럼 하면 사랑을 했고, 사랑을 했으며, 사랑을 했다. 계속 뭐 어디를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만남은 텀이 좀 있습니다. 12월 31일. 또 서재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고, 클링턴은 그녀의 스웨터를 벗겨서. 또. 진짜 이 라디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자기. 참. 아이씨, 웃겨가지고 못하겠다. 네.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훅 가봐요, 훅. 그냥, 쑥쑥 넘어가봐. 그럴까요? 그러면은 좀. 결론이 어떻게 나나. 그러면은, 좀 중요한 대목만 좀 읽어볼까요? 네. 이거 좀 대박이에요. 네. 서로 이제 또 사랑을 나누다가, 클린턴이 이제 본인이 시가를 피잖아요. 네. 루인스키의 신체 부위에 시가를 삽입했다가 빼고 물고는 맛 좋다. 이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다 지금 공신력이 오피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일개 비서랑 대통령이 자꾸 만난다.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결국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폴라조지 청문회를 통해서 위증이 드러났고요.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또 특검까지 도입이 되고 클린턴 대통령은 또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데 당시 빌 클린턴은 불륜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었고 위증이 문제였죠. 네, 그렇죠.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왜냐면 검사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냐고 했는데 클린턴이 안 했다. 근데 이제 검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성적인 접촉을 했냐고 하면서 단서를 단 거예요, 얘가. 여기서 성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성기, 항문, 유방 등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나는 립 서비스밖에 안 했다. 난 성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게 아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유명한 명언이 그거잖아요. What are yes is not yes.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이거 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위가 너무 세서 직접적으로 다 읊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다 읊으려면 그 저희 팟캐스트 올라가는 사이트에 그 19세 미만 청취 불가가 아마 붙어야 되지 않나. 거기 못 올라가? 제가 봤을 때 이거 폰업에 올라가야 돼요. 그냥 나중에 집 갈 때 나도 가요. 나 오늘 부산 내려가면서 좀 볼라니까. 그래요? 그러세요. 저 스캔들이 저는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게 빌 클린턴도 당시에 잘 빠져나간 것도 있는데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도 그 용서를 대인배다. 용서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쵸. 봤을 때는 잘 됐어요. 왜냐면 그쵸. 이제 두 번이나 남편이 바람폈는데 그걸 봐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여론이 본인의 그게 굉장히 올라가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선 후보까지 간 게 아닌가.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히 들어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그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 참죠. 심지어 미국은 총기가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초로 영부인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뻔했는데 미국에서 총기 난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연직 씨. 저는 이제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흔히들 다이애나 B라고 많이들 줄여서 부르는 이거 재밌죠. 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재밌는 게 그 태어나서 자란 곳이 엘리자베스 2세의 별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특이한 게 남아있는데 나중에 찰스 왕세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이애나가 태어났던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때 찰스 왕세자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좀 봤나 봐요. 지나가면서 뭐가 있나. 그랬더니 그 문에 나무 문에 다이애나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키를 적어놨던 이게 있나 봐요. 다들 어릴 때 한 번씩 해봤잖아요. 어디 기둥이나 문에다가. 그걸 보고서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그 문을 뜯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져와서 다이애나한테 이렇게 줘요, 선물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아니, 그 결혼 이후입니다. 결혼 이후에. 결혼 이후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왜 문에 함부로 낙서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추억을 남겨주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뭐 그런 식의 선물이나 이벤트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도 이제 부모님들이 딱히 다이애나에게 크게 신경은 안 써줬다고 합니다. 약간 이분이 그 본인 말로는 약간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인데 가뜩이나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소극적이고 더욱더 내성적인 성격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후 사건에 어떻게 보면 영향이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근데 금속 같은 내 새끼 좀 나왔어야 돼요. 다이애나는. 거기서 좀 치료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 텐데. 오은영 박사님이 좀 영어를 좀 많이 아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오은영 박사님이 그쪽에서는 엄청난 전문가라고 또 알려져 있죠. 1시간에 9만 원이니까 1시간에 한 7파운드 되나요? 1시간에 9만 원이요? 네, 상담료가. 네, 근데 생각보다 싼데? 네,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서 오은영 박사님 그 상담료가 막 비싸다는 얘기가 올라왔는데 직접 갔다 오신 분이 자신이 살면서 썼던 돈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좋게 썼던 돈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되시니까 충분히 그 정도 받을 만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받는 돈이 굉장히 뭐 많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가끔 막 이제 강형국 그 개 훈련사 분도 이제 전에 한번 올라왔거든요. 인터넷에 막 수강료가. 다이애나 하세요. 나무위키 라디오니까요. 원래 나무위키라는 게 이렇게 한번 정독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게 나무위키입니다. 너무 됐어. 저 얼마 전에도 스포츠 구단 보고 있다 갑자기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문서가. 근데 다이애나 빨리 하세요.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뛰게 됩니다, 일을. 그 당시 유치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뭐 되게 사람 돌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귀족 출신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거를 좀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린이 되자마자 런던에 독립을 해요. 근데 런던은 진짜 땅값 비싸기로 진짜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줍니다. 가문에서. 그래서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이애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친구한테 집세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간물주시입니다. 다이애나가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 파트타임 유치원에서 파트타임 일하시던 사람이 왕자와 결혼을 했다 해서 약간 그 언론 매체에서 만들기로는 뭐 20세기의 신데렐라. 그렇죠. 신데렐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인생 역전 스토리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 뭐 결혼할 만한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포장이 좀 이게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해야지 또 언론 쪽에서 스토리 만들어내기 또 좋으니까요. 하여튼 찰스 왕세자는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찰스 왕세자의 동생이 또 한 명 있거든요. 영국 왕실에. 앤드류 왕자가 있는데 앤드류 왕자랑 다이애나가 또 소꿉친구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교류가 있었고. 친구의 오빠?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한 17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약간 서로 그냥 뭐 지나가는 아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딱 20살이 되니까 찰스 왕세자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하고 착하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나이 차가 좀 나지 않나요? 약간 나죠. 12살 정도 나는 걸로 제가 13살 차이 나네요. 13살 차이에요?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이한의 씨는 못 이겼네요. 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또. 영국 왕실의 왕세자가 아르바이트생이랑 사귄다고? 하면 뭐가 달라붙죠? 파파라치가 달라붙죠. 사실상 성인이 되자마자 파파라치가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파파라치가 어떻게 보면 붙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보이는 환경인 게 그 당시 영국의 최대 관심사는 찰스 왕세자가 누구랑 결혼하냐가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 만나기 전에 애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후일담으로 그래요?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찰스랑 결혼하면 왕비의 예비 뭐 후보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파파라치가 더욱더 달려붙습니다. 근데 그러고자마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관심이 막 이제 막 정점을 찍을 때예요. 그랬더니 영국 왕실에서 두 사람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치면 옛날에 저기 그 전효선 씨랑 윤상현 씨의 결혼 발표 이런 느낌이겠네요. 누구요? 아니 예전에 그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지금 정치. 그분이 예전에 그 전두환 씨 딸이랑 결혼했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서로 과외하다가 못 맞아가지고 전효선 씨랑 윤상현 씨랑 결혼을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두 분. 그런 느낌이겠네요. 잘 모르는 이야기여가지고.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붙으니까 계속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바에 그냥 빨리 뭔가 결혼을 하면은 얘기들이 소문들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지 깔끔하게.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참고로 그 윤상현 의원하고 전효선 씨도 좀 이혼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롯데 쪽이랑 재혼을 하셨고. 네, 그렇군요. 네.